싸우는 거예요. 사업소득세, 배민 투잡을 하는 코인에 대해 세금을 안 내는 이유는 소상공인을 위한 가장 완벽한 꼭 가입하셔야 돼요. 무조건. 안녕하세요, 멍페즈 오랜만이죠.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우선 지금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세무회계만 경력 30년, 멍현정과 거의 20여 년의 인연으로 귀한 발걸음 나와주신 안상근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멍현정 유튜브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5월이 제일 바쁜 시기이십니다. 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잖아요. 요즘 안회 계사님의 하루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회사는 보통 2023년 세금을 2024년 3월 말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3월 말일이 되면 이제 모든 법인들이 결산을 해가지고 2023년분 법인세를 다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말까지 2023년 법인세 신고를 이제 저희들이 다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엔 1, 2, 3 부가세를 신고하는데 그건 뭐 분기별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월 달은 법인을 뺀 개인들, 우리나라에 4,400만 성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천만 정도는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납세 의무를 다 종결시켜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 건강보험도 떼고 무슨 사회보험도 떼고 그렇게 해서 납세 의무를 다 종결을 시키니까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고 식당을 하신다든가 커피숍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2023년분을 2024년 5월 말일까지 신고하게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납세 구조 체계예요. 그래서 5월 말까지는 개인들 소득세 신고하느라고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렵네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들었습니다. 회계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상황과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많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상속을 했는데 자제분들이 다 물론 성인이죠. 그분들이 상속재산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상속에 대해서 등기를 하려면 이제 합의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집은 누가 가져가고 이건 비율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합의서로서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중간에 제가 이제 중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좌우지간 해결은 해야 되니까 제 일은 아니지만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세금을 상담하다 보면은 국세도 상담하고 지방세도 상담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제분 얘기도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인생 상담도 해주고 상담가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얘기, 생기는 또 거죠. 우리 앞으로 애들 얘기, 어떤 사람들은 뭐 이사 가야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재밌었던 기억들도 솔직히 많으셨죠. 남들이 못했을 때 내가 그거를 했을 때 그럴 때가 가장 기억이 남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중장년 세 분이 오시가지고 인접한 3개의 집을 헐어가지고 빌라를 한 12채 지어가지고 3채씩 나누고 싶다. 여기에 대한 그 솔루션을 좀 해결해 달라. 그분들이 용산에 있는 세무서를 다 찾아가고 마지막으로 당신 이름이 있어가 왔다. 이게 뭔 해결책이 없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대법에 맞게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준공, 착공, 분양 모든 걸 다 해결한 게 있는데, 남들이 못하는 거를 내가 했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이 남죠. 사업 소득세, 뭐 중독세 신고할 때는 합법적으로 세금 절감할 수 있는 팁이 뭐가 있을까요? 태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실질과세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질과세. 당신이 벌은 실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지 돈도 안 벌었는데 세금을 매기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은 실질, 내가 돈 번 거하고 내가 돈 쓴 거에 대한 근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대응이라고 돼요. 대응되는 경비를 꼭 받쳐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세무사를 가든가 뭐 회계사를 찾아가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다큐멘트에 약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그래요. 그냥 사업하시면 모든 경비는 그냥 신용카드 쓰시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카드를 못 쓰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통장으로 송금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절세하는 방법의 제일 1원칙이에요. 네, 질문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회계사와 법무사가 하는 일이 많이 다른가요? 회계사는 어카운팅 앤 텍스인데 2개 다 하니까 하시면 되고, 법무사는 부동산 관련된 등기소에 관련된 일이 주 업무니까. 그리고 등기 같은 경우는 또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안내가 잘 돼 있어요. 본인이 조금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요즘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코인 가상화폐는 세금을 안 내는지 궁금해요. 내년부터는 코인도 소득세 낸다고 하는데 지금은 왜 안
안 내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코인은 세금을 안 냅니다. 네. 금년에 안 내고 이제 내년까지도 유예를 해줬는데 내년에 가서 또 유예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뭐 이제 정부가 결정하는 거니까 어쨌든 내년까지 세금을 안 내고 코인에 대해 세금을 안 내는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이 이제 화폐다 하고 이제 정의를 해버렸고 한국은 아직도 금융감독원에서 이게 화폐냐 아니면 유가증권이냐 이런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세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세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렇군요. 소상공인들은 노란 우산에 가입하면 공제를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어떤 게 좋은 점인가요? 라고 또 질문 올리셨네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예. 이제 소상공인은 내 혼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거의 잘 없어요. 나한테 퇴직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법인 같으면 대표이사니까 내가 나한테 퇴직금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소상공인은 보호받을 게 없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가장 완벽한 제도가 노란우산 공제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꼭 가입하시라고. 제가 노란우산 공제 쪽에 자문위원까지 했는데 노란우산 공제를 하면은 보험도 되고 절세도 되고 꼭 가입하셔야 돼요. 무조건. 네. 배민 투잡을 하는 직장인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배민 투잡을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오토바이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비를 잘 갖춰가지고 하게 되면 세금에서 다 공제받는 거니까 그런 걸 잘 갖춰서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어쨌든 정빙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지 뭐 세무사나 회계사가 준비해 주는 건 아니니까 다큐멘트가 중요합니다. 다큐멘터리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이죠?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월별 사용 내역이라든가 밑에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면 송금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꼭 갖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거 볼 때 가장 안타깝죠. 사업자의 인테리어를 시공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좋은가요?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면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거를 꼭 원칙화 하셔야 되고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금 계산서로 하든 현금 영수증으로 하든 그거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다음에 또 업태 종목과 연관이 없으면 이제 매입세금 공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인테리어를 했는데 매입 연관이 없다는 건 뭐 있을 수가 없고 네. 예를 들어 만약에 자기 집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회사 걸로 세금을 끊는다든가 이런 전혀 다른 거 그런 거는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신 업태 종목과는 관계없이 내가 인테리어 공사해주고 매출 생활 끊고 그다음에 내 매출과 관련된 영수증을 받아야지 그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 받아가지고 공제하면 그건 안 되고 그건 뭐 엄밀히 따지면 탈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이것도 질문이 쏟아져 내립니다. 축의금이랑 부의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계좌이체로 한다면 예. 공제받을 수 있나요?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직원한테 하는 게 있고 직원이 아닌 사람은 거래처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나눠야 돼요. 직원한테 하는 거는 그거를 복리후생비라고 해가지고 법에는 그래 돼 있어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뭐 직원한테 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한 100만 원 수준에서는 그냥 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거래처에 주는 거는 요즘은 청첩장이나 부고장이 없어도 접대비라고 해가지고 20만 원이 초과되는 거는 인정을 아예 안 하고 그 다음에 20만 원 이하 금액은 또 회사 규모에 따라 한도가 있어요. 인정해 주는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1200만 원, 1800만 원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매출에 따라서 얼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송금을 하게 되면은 그냥 다 처리 다 되는 거죠. 스타트업 하려면 재무적으로 가장 우선순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나요? 우선은 전문가랑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왜냐하면 내가 하는 업종이 뭐고 직원을 몇 명을 채용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큰 돈 안 들여도 되니까 전문가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아프면 의사한테 가면 되고 세금이라든가 핵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전문가한테 그렇죠. 가서 그렇다고 수술을 크게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듣다 보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죠. 네. 사업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미래 재원이 고갈된다니 뭐니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세금 절약 효과가 더 클까요? 우리가 이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데 은퇴해가지고 먹고 살 돈이 뭐냐 그거는 딱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밑에 있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퇴직연금.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개인연금이에요. 보험회사에다가 연금을 부어서 그게 매월 일정하게 나오는 거. 3중으로 이렇게 거물망을 쳐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안전한 게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한 3배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보면 국민연금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마 한 100조 되나 이런데 이거 다 쓰고 나면 우리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연금이라고 하는 건 설사 고갈
내가 요 정도 갔다 해도 또 새로운 세대가 계속 부과에 가기 때문에 고갈된다고 그러진 않고 그 전에 또 국가에서 다른 대책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젊은 세대 이런 분들은 꼭 국민연금을 가입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들리시죠? 궁금해하는 분들 좀 많이 소화가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돈 관리 중요하죠. 예. 하지만 우리 안혜 기사님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 아유 좋은 질문이죠. 이게 최고의 질문이에요. 뭐 해결한 게 그건 다 돈이잖아요. 이게 돈. 이런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애기가 유치원에 가면은 배우는 게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말하는 거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뭘 가르치려면은 돈 버는 걸 가르치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이 자본주의는 썼잖아요.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관리하는 거. 많은 분들이 돈 버는 거를 잘 까먹는 경우가 있고 쓰는 것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워런 버핏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돈 버는 원칙을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돈을 버시려면 꼭 여기 시청자분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원금을 까먹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요. 얼마나 대단한 명언이 전 그거 보고 야. 근데 처음 유튜브 하시는데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저희 채널에 주기적으로 나오시는 분처럼 방송을 하셔가지고 알게 됐네요. 너무 피곤하시죠? 혹시 화면을 통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나 안 산 거는 어떤 사람이다 한마디로 가시죠. 안 되는 거 없이 상, 상업적으로 근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멍페이지 여러분께도 한 말씀 하시면서 멍빠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부자 네. 되세요. 부자 되세요. 멍빠이.